이번 시간에는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치매 예방을 볼 때 치매의 예방 중에 치매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치매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치매가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확실한 치매 예방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 가지 예를 보면서 예방적 조치를 꾸준히 실행하게 되면 일부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치매의 발병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이 되는 방법을 살펴보면요. 먼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책을 읽고 쓰고 이야기하는 등 머리를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상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음주나 흡연을 삼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젊어서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우울증은 치료받고 많이 웃으며 밝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장애나 또는 언어장애가 있을 때는 빨리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스포츠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그러한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혼자 지내기보다는 친구를 많이 만들고 자주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압이나 또는 당뇨병, 그리고 동맥경화증 또는 고지혈증, 심장질환, 더 나아가서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인병을 사전에 관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주의를 집중해서 하는 습관을 들이고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약속이나 일은 메모하거나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걷거나 손을 많이 쓰는 일은 뇌를 자극하여 뇌의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서 노래를 부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그리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되 먹을 수 있는 양의 80%만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도록 합니다. 추운 겨울이나 그리고 새벽 온도 그리고 환절기에 급격한 기온 변화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게 심호흡을 하여 폐활량을 늘리는 것은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하며 그리고 공사장 등에서의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의 공해나 또 환경오염 지역 등에서 독성 물질에 오래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성일 경우 폐경기 이후 필요하다면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적당량의 비타민제, 그리고 은행잎 추출제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예방책입니다. 알루미늄이나 아연, 구리 등 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공기죠. 공기 등을 장시간 섭취 또는 흡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나 아연, 구리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또는 그것이 노출되어 있는 공기 이런 것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청과 시력 장애가 있으면 바로 치매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후 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노인이 되어서는 바로 외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치료에 대해서 볼 때요. 치매 치료를 볼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치매에 걸리면 치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치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의 10%나 20%는 치료가 가능하고 조기에 치료하면 바로 이러한 지연 가능한 혈관성 치매를 비롯하여 통제 가능한 치매를 합치면 최대 한 25%까지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뇌세포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물 또는 영양소를 공급하여 치매가 더디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약물 치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약물 치료는 많은 약물이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죠. 그래서 치매 치료제로서 처음으로 미국 식약품이죠. 식품의약품인 FDA의 공인을 받은 약은 바로 타크린이라는 약입니다. 이 타크린은 뇌세포의 형성 변화 그리고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인지 기능의 저하를 늦출 수는 있는데 작용 시간이 짧고 또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셉트라고 하는 것은요, 취침 전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간단한 약물이며 타크린보다 훨씬 선택성이 우수하여 부작용이 적어졌지만 이 제품 역시 현기증이나 또는 구토증,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엑셀론이라는 것은 역시 유사한 어떤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데요.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 또한 좀 약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약들은 바로 치매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 치매 초기에 그리고 중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치매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정확한 연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비타민 E와 또 셀레질린이라는 것과 또 황산화제, 또 황소염제, 또 여성 호르몬제 등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건 역시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행잎에 대한 부분, 은행잎 추출물은 유럽에서 바로 이런 뇌일혈에 대한 환자의 회복과 또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현재 사용 중이긴 합니다. 엑셀론 역시 유사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 약물이죠. 특별히 이제 비타민 E, 셀레질린, 황산화제, 황소염제, 여성 호르몬제 등이 효과가 있고 은행잎 추출물은 유럽에서 뇌일혈 환자의 회복과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사회적 치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신사회적 치료는 어떤 것일까요? 정신치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환자의 나름대로 부정이나 또는 투사 등을 통해서 심리적 적응, 심리적인 적응 과정을 적절하게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아존중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름대로 특징적인 방어 기제를 평가하여 그것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진압력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달력을 가까이 두도록 하거나 또는 기억력 장애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록을 하게 하고 일일 계획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인지기능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넷째는 부정적인 관계를 줄임으로써 환자의 자아 존중감을 지지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들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정신사회적 치료는 행동지향적 치료, 그리고 행동의 유발 요인과 결과를 잘 평가하여 이에 따른 나름대로 그 치료적인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감정지향적 치료, 예를 들면 뭐 지지적 정신치료라든지 또는 뭐 회상하는 회상치료라든지 그리고 어떤 조종하는 조종의 치료, 또 감각의 통합 이런 치료 등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지향적 치료인데 이러한 것들과 함께 자극지향적 치료, 예를 들면 뭐 오락치료라든지 또 뭐 아트테라피라고 해서 예술치료를 통하여 문제 행동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감정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극지향적 치료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치료로는 이제 인지지향적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현실 진압력과 기술 훈련이 포함되어서 인지적 결손을 어떤 교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인지지향적 치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치매 노인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또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동지향적 치료, 또 감정지향적 치료, 인지지향적 치료 이 부분은 매우 의미 있게 새롭게 좀 정리하고 나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크게 이런 행동지향적 치료가 있구나, 또 감정지향적 치료가 있구나, 자극지향적 치료가 있구나, 그리고 인지지향적 치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매 증상의 단계별 치료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경도의 치매 노인이 볼 때는 그 효율적으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에 특히 장애가 있고 또 어떤 능력이 아직 잘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등도의 치매가 있는데요. 중등도의 치매에서는 우선 환자의 안전과 그리고 사고의 기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가족도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위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도의 치매 노인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고도의 치매 노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서 기본적인 생활, 즉 다시 말하면 식사나 목욕이나 옷 입기 등에서도 도움이 필요하고 이 시기에는 심한 심리적 부담과 상실감을 겪게 되고 원망이나 마음이나 그리고 죄책감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치매에 대해서 어떤 예방과 관리 이 부분이 중요한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약물만이 치료의 답인지 함께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시대가 도입되면서 과연 이런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없는지 아마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또 좀 더 좀 의미 있는 그런 연구가 더 되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를 걸리지 않도록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과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치매를 통하여 그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국가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다 더 좀 체계적이고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연구를 통해서 사회복지적 입장에 새로운 치매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특별한 질문이나 또 함께 의논할 것이 있으면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의논하고 함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